모여서 이제 보는 게 이제 다학제 진료고요. 튜브를 뒤로 빼, 튜브를 뒤로 빼. 뛰어오시네. 답하시네요. 다학제 시스템 저희 중증외상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전해. 우리가 더 급하다고 전해. 단톡방에서 삐져서 나가기.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리얼하네요. 이 모든 게. 민정아 일로 와. 촬영하기 싫다고 하는데 계속 긋고. 펠로우를 이제 저희 외상팀으로 와서 하는데 이 친구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브레인, 손발, 팔다리. 여기 빼고 나머지네요. 외상외과라고 하는 데는 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그 위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차려진 밥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거기 차려진 밥상 위에서 춤을 추고 있지. 펠로우로 들어오는 친구가 거의 없는데 지원을 해줘서 저희 두 번째 펠로우거든요. 저희 병원에. 와, 외과를 선택하는 분들도 적지만 여성분들은 더 적을 텐데 보물 같은 분이시네. 왔을 때 되게 안 좋았어요. 지금도 되게 지금 얼굴만 정정하지 이게 막 치들은 다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치료해 볼게요. 은근 재밌습니다. 그 네. 친구. 네. 할아버지, 숨 쉬세요. 되게 씩씩하시네. 쉬어야 돼요. 그냥 뭐 마이너한 환자가 아니라 다 이제 메이저 트라우마 환자고 되게 이제 보면 다 에크모 돌리고 있고 그런 되게 중증 환자라서 사실 환자 일당 거의 뭐 그냥 보통 환자 10명 정도의 로딩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잠들지 않는다, 24시간. 우리 수술할 거예요. 응급수술. 배에 피가 많이 나서 지금 쇼크 상태예요. 출혈성 쇼크. 사시미 칼로 배에 찔려가지고 그 뭐 혈복강인데 그래서 아까 BP가 30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약 쓰고 피 주고 해서 응급수술 할 거고. 이런 경우는 정말 빨리 판단을 내려야겠어요. 네. 판단하고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칼로 실수로 본인 배를 찔렀는데 이제 처음에도 이제 119 구조상에서도 혈압이 낮아서 수액을 계속 이렇게 많이 로딩을 하고 왔고 와서도 아까도 혈압이 30까지 수축기 혈압이 네 선생님 네 그러고 이제 살짝 BP가 잡히는데 아마 또 떨어질 겁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마취과 선생님. 네 선생님 제가 듣기로 5개씩 지금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혈소판 이렇게 뒤로. 저런 처치를 하면서 마취과에도 연락을 하고 준비를 하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상태를 공유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멀티 디스플리너이기도 하지만 정말 멀티 태스커들이어야겠어요. 6시쯤 지나면 바로 열어준다니까. 네네. 끌고 올라가시죠. 네. 봐도 되죠? 네. 우리 여기서 바로 수술 갈게요. 네. 네, 지금은 혈압이 좀 잡혔는데 아까는 혈압이 30까지 떨어져서 정말 돌아가실 뻔했고요. 조금 하면서 수술해서 빨리 피나는 데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짧은 순간 안에 한 사람이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식혈관 외과. 그냥 여기다가 줘요? 지금 우선 피나는 거 하나는 잡았거든요. 네. 저렇게 이제 피나는 분들은 저렇게 들어갈 때까지가 굉장히 마음 졸이고 아슬아슬한 순간인데 수술실 들어가서 저 피나는 거 1cm도 안 되는 거 한 번 딱 막아놓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 순간만 넘기면 환자분은 아무 문제 없이 이제 퇴원하시는 건데 그걸 못 넘기고 딜레이 되게 되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딱 간발의 기로에 차네요, 있는. 진짜. 네. 혈압 많이 났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혈압은 괜찮아요.
없는데 선생님? 많이 안 좋아요? 네. 가슴을 쓸어 내릴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네요. 근데 경과를 봐야 돼서요. 뭐 밤에라도 갑자기 지연성 출혈이라고 해서 피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수술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이벤트 없으면은 뭐 내일이나 모레라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다발성 외상 환자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겹친 환자분들은 수술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또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또 시작이다. 네, 또 시작. 저렇게 중환자실에서 혈압 관리하고 호흡 관리하고 하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름은 새로운 교육관이지만 잠자는 곳입니다. 당직실인가요? 연구실하고 당직실 있는데. 전 민정이방 처음 봅니다. 그렇지 뭐. 저기를 어떻게 보면. 네, 혼자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기절해 있는 공간이고요. 네, 하다가 전화 받고 이제 막 가서 일하고 잠깐 와서 기절했다가 배고프면 뭐 먹고.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거하게 챙겨 먹는 걸 안 좋아해서요. 배부르면 잠도 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매운 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불닭볶음면 먹고 긴장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일단 잠을 밤에 못 자면 사실 사람이 막 스트레스 호르몬 나와 그러면은 막 암에 대한 그런 것도 암 발생률도 높아지고요. 직업 자체는 그렇게 건강에 좋은 직업은 아니죠. 근데 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 어쩌겠어요. 건강이 걱정돼요. 일단 환자들이 이제 정말 중증의 그런 외상 환자가 이제 정말 죽기 직전에 와서 나가서 되게 좋아하실 때 아니면 일반 병동 가서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그럴 땐 사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있나 싶죠. 일하면서 그렇게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면 됐어요. 뭐 중간 과정에 제가 얼마나 힘들든 그런 건 특별히 신경 안 쓰고 제가 얼마나 저 사람을 메인 캐릭터로 밥벌, 바꿔야 될 것 같다. 멘트 밥값을 퀄리티가 잘 남다르네. 했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저의 힘듦보다는. 네. 잠깐만요. 네, 선생님. 응급 환자가 또 실려왔어요. 계속 오네요. 차에 어떻게 부딪혔는지 기억나요? 지금이 몇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바깥은 깜깜한데 안은 또 밝으니까. 아, 새벽 6시를 향해 가고 있구나. 근데도 또 뭐 MRI를 찍는 거예요? CT 촬영. 저건 이제 흉관 삽입이라고 네. 폐에 고여 있는 피를 빼는 네, 과정입니다. 굉장히 좀 아프죠, 환자분. 발이 막 떨려요. 야, 근데 뭔가 척척박사 같은 느낌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맞네. 지금 가서 씻고 또 환자들 아침에 파악하고 회진 돌고 해요. 이제 아침 브리핑 준비가 돼서 씻고 바로 환자 파악하고 졸리지도 않으신가? 이제 계속 그냥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느슨해지지 않나 봐요. 저렇게 환자들이 많이 오고 좀 중증 환자들이 오면 네. 졸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계속 네. 긴장 상황이니까. 네. 이제 이게 조금 지나가고 환자들이 조금 스테이블하게 되고 나면 이제 배고프다 졸리다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제서야 잠이 쏟아지고. 저럴 때 잘 안 그래요. 한 분 한 분이 다 기억에 남으실 거고 아무래도 이렇게 질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사고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에 남는 환자들 많으시죠? 지금 딱 기억나는 게 두 가지인데 네. 촌지 받았던 것 중에 제일 감동적인 촌지, 제일 큰 촌지. 촌지를 받아요? 촌지요. 네.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할머니랑 사는 아저씨인데 간이 안 좋아서 치료를 이렇게 해서 잘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되니까 저한테 이렇게 까만 비닐봉지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안에? 두툼한데? 그러고 열어봤더니 시장에서 파는 양말 세 켤레?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는 그걸 잊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칼에 찔려서 오셨어요. 형제가 지방에서 상경을 했고 서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찔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게 찔렀니?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봤더니 칼을 2자루로 살아서 서로 이렇게 자해를 서로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생활고 때문에요? 생활고 때문에 20살 초반의 친구들 2명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 치료하면서 제가 얘기를 조금 여러 번 좀 많이 했더니 퇴원할 때는 좀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마음이 되게 아프죠. 그런 환자들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딱 기억나는 거. 그래서 저희 외상팀에 있다 보면 다치는 분들의 어떤 그 사회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이 다쳐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는 네. 빈도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치료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도 이렇게 금전적인 면 때문에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사연을 들어보면 더 힘들어, 더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도 조금 보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저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외상외과를 보시다 보면 상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다 눈에 펼쳐질 것 같아요. 권우근 교수님은요?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을까요? 이제 뭐 기억에 남는 선물도 괜찮습니다. 그 선물은 그냥 저 혼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 이제 환자들 보다 보면은 이렇게 기억 남는 환자는 꼭 둘 중 하나거든요. 아주 결과가 내 기대보다 좋아서 나도 힘을 얻었던 이런 되게 좋은 결과였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제 내가 기대했던 만큼 혹은 환자가 기대했던 만큼 좋지 못하거나 이제 이런 게 보통 기억에 남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음 환자들을 보고 힘을 내려면 잘된 환자들을 떠올리고 또 그러면서 또 해야 돼서 이제 그런 걸 많이 기억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배를 옆에서 열고 들어가서 척추체를 제거하는 정말 큰 수술을 받고 이겨내셨는데 약간은 일부러 오래 꾸준히 이제 계속 오시라고 합니다. 환자께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큰 수술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도 걱정이 되고 외래를 하루 종일 뭐 100명 가까이 보고 힘들고 지칠 때 그렇게 잘 됐던 분이 돌아오시면 저도 기분이 좀 좋아지고 예, 기운도 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꾸준히 이제 오시도록 하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는 이제 아기를 안고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기쁘고 힘도 되고 이제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톡 쏘는 명의들이 이렇게 눈물 없이 진행할 수 없는 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까부터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와. 제일 중요한 시간. 민정이한테 전화할까? 민정아, 먹이 먹으러 가자. 지원했다고 전화했나? 왜 먹이라고 해요? 아, 저거는 제가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이 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걸 아직까지 계속 그냥 쓰시는 재밌어서 거예요? 쓰고 되려고 하는 짓인데. 구내 식당에서. 많이 푸지 마, 네 것처럼. 되게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저희 팀 분위기가 다 좋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한다고 환자들을 중환 환자를 본다고 해서 막 심각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럴 때 좀 이렇게 네. 남기면 박제. 그 분위기를 전환을 해야 되고 환기해야 되니까. 뭐 별일 없으면 뭐 같이 먹는 편이고 여기는 뭐 배고프면 알아서 먹는. 어디 감히 점상을 하려고. 어디 펠로우랑 지금 점상을 하려고. 약간 남매 바이브가 있는데요. 오늘 메이크업 하고 왔지. 했네. 했어. 아, 메이크업 했어. 얼굴이 약간 메이크업 하셨는데 약간 건강한데. 교수님 인터뷰에서 가족한테 미안하다고 막 그러셨어요? 뻥이지. 남편이 자꾸 나한테 안 미안하냐? 안 미안한데? 내가 왜? 아, 미안해. 이거 지금 뭐 담겨요, 이것도? 이거 날 거니까. 편집. 가자. 2차 가자. 자, 2차 갑시다. 2차 와. 아, 근데 진짜 분위기가 좋아요. 계속 그렇게 긴장만 하면 사실 수명이 줄잖아요. 저희가 딱 환자 그 안 좋을 그때만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렇게 바쁘게 젊은 나이에 뭐 펠로우 생활을 하던 아니면은 그 전에 뭐 레지던트 생활을 하든 너무 바쁘잖아요. 다들 연애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연애 안 했습니다. 저 결혼해서 들어왔거든요.
진짜요? 이미 학생 때 결혼. 의대생 네, 네. 때요? 졸업할 때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끝내셨고. 좀 미리 다 하고 왔습니다. 아, 네,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그분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대병원에요? 어느 과에 계세요? 영상학과에 있습니다. 어머, 그럼 같이 이렇게 협의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 진짜로 거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만나가지고 그냥 빨리 안정해서 결혼을 하시는 경우가. 권 교수님. 저도 학생 때 연애해서요. 전공의하고 fellow 할 때는 이미 연애한 지 한참 됐거나 이제 결혼하는 후거나 그래서 와이프 뭐 연애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때 힘들게 와이프가 뭐 많이 참아줬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된다. 큰일 났어요. 가급적 협진 안 하려고요. 뭐 이렇게 답변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 그 체스트를 전공하고 있어가지고 아내가 당신 팀 환자인데 체스트 상태 안 좋으니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가끔 전화가 와서 도움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한 번 더 생각해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과 가정에서도 계속 그 다학제를 네. 실현하고 계시네요. 네, 네. 큰일 날 뻔했네. 와, 영상 잘 봤어요. 정말 세 분의 이 하루를 공유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에게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참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정말 영상을 보면서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반의 반도 제대로 몰랐구나 반성하게 되고, 또 언제 어디가 아플지 모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톡 쏘는 명의들에서는요, 신종 감염병을 주제로 찾아가겠습니다. 넥스트 팬데믹을 예측하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